오늘 토요일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물력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그 영상에서는 인류학에서 이제 실전에 들어갔고, 목련강의 6개 아강 중에 첫 번째 걸 했습니다. 목련 아강. 보신 것처럼, 이 목련 아강을 지난 영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이 부분을 계속 연습하는 과정 속에 하나씩 하나씩 나가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뭘 연습하느냐? 뭐예요? 이 6개, 이 6개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목련화강, 조롱나무화강, 석주화강, 오악과화강, 장미화강, 국화화강을 숲에서 식물들 볼 때마다 꼭 맞을 필요 없이 이 아강에 대한 이름을 익히기 위해서 그냥 불러요. 느낌상. 틀려도 좋아요. 그래서 다시 고치면 되니까 계속 피드백 하면서요. 일단 그 과정을 계속 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 영상을 따라오시면 점점 튜닝 되면서 막 점점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다. 저도 역시 현장에 나가면 많이 틀려요. 맞는 것도 꽤 있지만 점점 예전보다는 많이 맞아졌지만 지금도 이거겠지 하고 아강을 맞추면 좀 많이 틀려요. 한 20, 30%는 틀려요. 근데 이제 점점 줄어들죠. 예전에는 뭐 거의 다 틀렸죠. 근데 지금은 점점 맞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이 하시고요. 지금 하는 각각 아강별로 하는 것들은 그거 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연습하는데. 자, 그래서 꼭, 목련아강, 조롱나무아강, 석축아강, 보아과아강, 장미아강, 국화아강, 이거를 꼭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이 목련아강을 했습니다. 목련아강 기억나십니까? 뭘 하라는지? 예. 잠깐만 기억을 되살리면, 목련화강 기억하려고 한다면, 목련화강이 아강 6개 중에는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옛날 이야기는 뭐죠? 초등학교 시절, 초등학교 때 성적표를 떠올려라. 수우미양가, 수우미양가. 그게 지어받고 싶은 거죠. 지방을. 요거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은 목련화강이 아닌 다음, 조롱나무 아강이에요. 조롱나무 아강. 조롱나무 아강할 때는 뭘 기억해야 될까요? 네, 조롱나무 아강은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조롱나무, 그거는 제가 지난번 분류 기준할 때도 좀 꾸준히 말했었던 것 같은데, 물론 강하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만,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조롱나무 아강은 꼬리 화서, 유의 화서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조롱나무 아강은 유의 화서다. 꼬리 화서다. 이겁니다. 그럼 유의 화서와 꼬리 화서가 뭐죠? 같은 말이에요. 하나는 한자고 하나는 한국말. 꼬리 화서, 유의 화서란 뭐냐면 수상 화서 모양이에요. 수상 화서가 뭐냐면 어떤 꽃대를 따라 꽃이 촘촘하게 붙어 있어요. 그 꽃 붙은 거는 단성화들이 촘촘히 붙어 있어요. 거기서 가지치면 안 돼요. 단성화들이 붙어 있어요. 근데 단성화들이 그 소꽃, 작은 꽃들이 여러 개 모여 있는 작은 꽃들이 꽃대를 가지고 있으면 총상화서. 꽃대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꽃이 바로 꽃대에 붙어 있으면, 주 꽃대에 붙어 있으면 수상화서예요. 근데 그 수상화서가 단성이면, 양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술과 암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수꽃만 있든지 암꽃만 있든지를 수상화서로 있어요. 단성화가 수상화서로 있으면 꼴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설명 기가 막히게 잘한다. 설명 진짜 잘했어요. 어쨌든 조롱나무 아강은 꼬리 와서를 기억하라. 요거면 끝이에요. 꼬리 와서를 기억하라. 조롱나무 아강은 꼬리 와서를 기억하는데 보세요. 일단 시작할 때는 꼬리 와서 딱 떠오르는 게 뭐죠?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조롱나무 아강에 조롱나무 목은 꼬리 와서가 아니에요. 근데 조롱나무 아강이니까 조롱나무 목이 있겠죠, 그죠? 조롱나무 목만 꼬리 와서가 아니에요.
이상하지만 쉽잖아요. 조롱나무 아강은 조롱나무니까요. 조롱나무 목은 있어요. 그 다음에 먼저 떠오르는 거 뭐죠? 참나무들 있잖아요. 그죠? 신갈나무, 굴참나무, 상술나무 다 꼬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쐐기풀 보면 쐐기풀도 꼬리 있잖아요. 풀에. 응? 이 두 개는 우리가 늘 봤기 때문에 네, 그죠? 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래나무도 보셨는지 너무 커서 잘 모르겠잖아요. 아, 가래나무도 사실 유의와사예요. 꽃을 볼 기회 없죠. 너무 키가 크고 저 위에 있으니까, 그죠? 근데 가래나무도 유의와사예요. 소기나무도 유의와사인데 여러분들 볼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주도나 남부지방에 소기나무가 사니까요. 그래서 소기나무는 그런 게 있구나. 중부지방에 사시는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이거 지워버리고요. 그러면은 뭐냐면 최소한 세 개만 문제하는 게 조롱나무, 쐐기풀, 참나무는 확실하게 조롱나무 아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확대해보면 기억나면서 아, 가래나무도 그랬지. 그다음 남부지방에 왔을 때 아, 소기나무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선은 요 세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조롱나무목, 쐐기풀목, 참나무목. 이건 우리가 쉽자고 하는 거고요. 이미 잘 아시는 분은 안 까먹어지는데 이런 분들은 뭐 어쩔 수 있겠어요. 그죠? 네. 자, 여기에 다시 한번 반복하면 유의와서가 중요하다. 꼬리 와서. 조롱나무는 꼬리 와서. 이거만 기억하면 돼요. 자, 여기서 하나 더 나갈게요. 자, 그것을 나눠보면, 있는 걸 나눠보면, 그 목 다섯 개도 나름 나눠보면, 일단은 그 안에서 가장 원시적인 거는 조롱나무 목이에요. 조롱나무 목이 출발점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다 분지가 된 거죠. 보시면 그 조롱나무목에서 쐐기풀로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가요. 그죠? 쐐기풀 방향목으로 간 것은 일단 설명을 드려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요거는 이생이고 화서가 꼬리 화서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합성이고 꼬리 화서예요. 보세요.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는 이생이고 신비 이생이고 꼬리 화서가 아니에요. 여기부터는 합성이고 꼬리 화서예요. 그- 그리고 방향,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 두 개 있잖아요. 그죠? 이쪽 방향, 이쪽 방향. 그 두 방향은 어떻게 나느냐? 꼬리 화서인데 수꽃이 이렇게 뭉쳐 있어요. 수꽃이 뭉쳐 있어요. 이렇게 집약된, 미상화서가 집약된. 그냥 쭉 늘어진 게 아니라 꽃대가 쭉 안 늘어나고 좁혀졌어요. 그러니까 뭉쳐져 있는 거 보이죠. 그런데 보면 미상화세. 미상화세인데 꽃대가 쭉 늘어나지 않고 쭉 이렇게 단지처럼 돼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집약돼 있다. 그냥 쭉 늘어 있다. 나올 때 세기풀목 쪽은 줄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요거는 미상화세인데 줄어든 쪽, 계속 길어진 쪽입니다. 줄어든 쪽에는 어떤 냐면 그죠? 뽕나무 이런 것들은 줄어들 있잖아요. 열매도 그죠? 뽕나무 줄어들 있습니다. 이상하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안에서 보면 단엽과 복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엽과 복엽. 잎이 단엽이냐 복엽이냐? 복엽은 가래나무는 복엽이에요. 엄청 키도 크고 작은 복엽이에요. 단엽에는 소기나무와 참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기나무 안 해야 되니까 참나무 하면 되니까 끝난 거예요. 그죠? 미상화가 집에 안 되면 미상화가 길어. 그럼 단엽이냐 복이냐 나누고 복엽은 가래나무, 단엽은 참나무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남부지방 갔을 때는 뭐 소기나무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보게 되면 배주가 직생 이렇게 약간 더 소기나무가 좀 진화 단계에서는 조금 더 나간 것 같게 되고죠. 도생은 진화단이에요. 근데 요거 배주만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꼭 그렇게다고 할 수 없겠죠. 그죠? 어쨌든 크게 나눠졌죠. 그죠? 이생이냐, 합생이냐, 미상화수가 집약돼 있냐, 안 돼 있냐, 이 위 단엽이냐, 복이냐, 그 다음에 자방이 상이냐, 학이냐, 배주가 직생이냐, 도생이냐, 속이 참나무야. 이거는
현장에서 알 수는 없어요. 그죠? 까고 막 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건. 그죠? 현장에서 때 머리에 떠올릴 수 있도록, 그죠? 소기나무목과 참나무목 하게 되면 참나무목은 자방 하위에 도생한다. 소기나무는 반대로 자방은 상위고 배주는 직생한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지 않나요? 재밌지 않나요? 엄청 도움 될 거예요. 현장에 갈 때 꼭 기억하세요. 다음 주는, 다음번 거는 또 재밌습니다. 그 다음 건 더 재밌어요. 기대해 주세요.